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정상화가 진행이 되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정부가 둔촌 주공 구하기 시작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정책 대출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채가 쌓이고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호가만 올라가고 있어요. 덕분에 실구매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약간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생겼어요. 사실 부동산 거품은 미국, 일본 다 터졌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때 세계 경제 2위를 달성한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9월 기준 하락을 보면은 서울이 전국에서 거래 하락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53.2%나 감소했어요. 전국 평균이 31.1%였는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였는데 거래량이 41% 감소했습니다. 3위는 인천으로 39.3% 감소했고 4위 세종은 38.6% 감소했습니다. 1, 2, 3위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거래량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언론에서 수도권은 오른다 이런 말 하는데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지금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데 2022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도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역전세가 유행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갔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2주 동안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거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가 대비 47%, 78%, 60%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곳들,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 없다, 전세 가격 폭등한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하락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거래가 나오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전세 매물 그래프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32,000을 넘어서 33,000 요 정도까지 왔어요.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51,000건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은 2022년 때처럼 심각한 역전세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사실 역전세가 오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전세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게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돌려줄 때 돈이 부족하면은 보증금 반환 대출로 이 부족한 금액을 정부에서 대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25,000건 정도, 6조 정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2024년 8월까지 16,000건 정도의 역전세를 지원해줬습니다. 4조 정도 돼요. 정부가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다면은 다 경매로 넘어갔을 그런 물량들입니다. 어찌저찌 정부가 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전세 대출이 막히고 있는 만큼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에서 정상화 신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호가를 낮추는 그런 매물들이 보이고 있어요. 10월 28일 날 8천 내린 매물도 있고 11월 12일, 13일 이렇게 연속으로 3천, 4,600 내린 매물도 있어요. 11월 12일 6천 내린 매물도 나왔고요. 안 팔리니까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이버에 거래된 금액 27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네이버에서 나온 27억 5천만 원 저 거래 취소가 된 거래입니다. 둔촌주공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11월 8일 날 저 27억 5천만 원 거래가 취소되고 22억 매물 올라온 것들 호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끼를 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7억 5천 거래가 취소가 됐는데도 네이버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평수에 다른 매물들은 호가를 낮추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가짜 미끼, 떡밥 이런 걸 던졌는데 아무도 물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약간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에서 어떤 심리 싸움 여기서 완전히 얼어붙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 심지어 수도권도 청약이 미달이 나서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분양 받으면은 돈이 된다면서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22억 찍었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동탄에서 미분양이 나와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부도 거의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될 텐데요. 지금 GDP 대비 민간 신용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간이면은 기업과 가게 다 합친 것입니다. 파란색 그래프 우리나라인데 안 떨어지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된 부분 다른 나라들을 합친 그래프입니다. 22년부터 신용이 감소를 해요. 대출이 감소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대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역행해서 대출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가게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없거든요. 부동산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게가 돈을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큼 돈이 남나 이런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죠.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죽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보시면은 2020년에는 소득에서 지출을 뺐을 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샀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가계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5년부터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도체 포함해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정부는 돈이 없고 나라 경제 전체가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겁니다. 2025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호가 일부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버티지 못하면은 너도 나도 호가를 경쟁해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2022년보다 더 가혹한 부동산 정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